네, 새 정부 경기 부양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는 국내 증시 오늘장에서는 이제 보합권에서 움직임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특징을 보이는 업종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네, IS의 김태성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김 본부장. 안녕하세요. 예, 오전에는 모처럼 나오셨다. 네. 예, 지금 이거부터 한번 짚어봐 주셔야겠습니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얘들이 가져야 지수가 뭐 2,900도 가고 3,000도 가는데. 네. 요 반도체 쪽 먼저. 일단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래요?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은 다르죠. 일단 삼성전자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면 HBM에 대한 부분이 사실 지금 가장 큰 단점입니다. 하지만 이걸 역발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된다 해놓고 지금 안 된 지가 벌써 1년 예, 넘어가잖아요. 만약 되었을 경우에는 이제 장점으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안 된 현재의 상황 잘 버텨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이제 네. 오히려 HBM에 대한 부분이 플러스가 된다면 저는 충분히 한 번 더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분들 HBM 이야기 듣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거 듣고 싶냐면 파운드리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이 이야기가 가장 원하는 부분일 거예요. 예. 안 되면 안 된다. 그리고 안 되는 거면 빨리 어떻게 매각을 하든 아니면 정리를 하든 다른 쪽으로 활용 방안을 이야기만 해준다면 저는 충분히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삼성전자 공격적으로 투자할 만한 어떤 발판을 마련해 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지금 가장 아쉬운 부분은 주가가 스스로 벌써 6만 전자 부분까지 올라왔잖아요. 예. 올라옴에 있어서 단 한마디도 삼성전자는 이야기가 없다는 게 저는 아쉬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일론 머스크의 특징이라고는 할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지금 본인들의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지 꾸준히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렇죠.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옵티머스 보고 싶지 않아도 알고 있는 게 자꾸 영상이 돌아다니니까 아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우리나라 로봇주들의 흐름을 또 놓고 보면 두산 로보틱스가 어떤 로봇을 만드는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떤 대표적인 로봇이 있는지 모릅니다. 반도체 IT 플러스 제조업도 마찬가지예요. 본인들의 사업 역량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지 우리에게 공유를 해주지 않으니까 잘한다 하고 있지만 어디까지 기술이 올라왔는지 확인을 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좋은 말씀이네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소통에 대한 부재가 조금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믿고 베팅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앞서 제가 전 코너로 좀 네. 봤는데 예. 이래도 안 사? 할 정도로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게 첫 번째고 예. 두 번째로는 디램의 가격이 상승을 했다는 거죠. 결국 이제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의 디램의 점유율을 내줬습니다. 이건 악재죠. 하지만 여전히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디램의 가격이 올라왔다는 건 당연히 1분기보다는 나은 2분기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는 조정 시에 매수를 하신 게 맞는데 상대적으로 속도적인 측면을 놓고 고려를 해보면 SK하이닉스를 따라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이것저것 다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HBM도 좋고 디램도 좋고 주가의 탄력성도 좋고 그래서 반도체 IT를 보시는 분들 저도 여전히 삼성전자도 좋고 SK하이닉스도 좋고 엄마도 좋고 아빠도 다 좋은데 변동성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SK하이닉스를 조금 더 선호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어제 보니까 그 플랫폼 관련주 특히 카카오가 네. 진짜 오랜만에 두 자릿수 급등을 보이더라고요. 물론 오늘은 좀 이제 물량이 나오긴 합니다만 이게 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감 그렇죠. 때문이라고 봐야겠죠. 네, 일단 예. 카카오 하면 총 4개의 그룹사가 있죠. 카카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 이제 어제 20% 이상 상승한 기업은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입니다. 네. 그러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이제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바라보는 시각 중에 긍정적인 부분은 우리가 현재 코인을 사려면 USDT라든지 테더라든지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샀다가 코인을 사야 되거든요. 근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있으면 우리가 원화를 가지고 있는 걸 매도하지 않고 그 원화를 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을 살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코인을 살 수 있으니 원화의 유출을 막을 수 있겠다라는 게 장점으로 이제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단점은 우리들만의 축제, 그러니까 우리들만의 리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인들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산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죠. 누가
사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또 저는 부정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뉴스 플로우를 조금 더 민감하게 봐야 되긴 하지만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는 단기적인 투자의 전략으로 좀 보시는 게 유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에 이제 카카오는 조금은 다른 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느냐면 아마 뭐 카카오의 카나나 AI를 쓰신 분들도 있겠지만 쓰셨던 분들의 가장 공통적인 불만은 뭐냐? 카카오톡을 썼다가 카나나 AI를 쓰려면 카카오톡 어플을 종료를 하고 네. 카나나 AI 어플을 켜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가장 큰 불편함인 거죠. 만약 카카오톡 안에 카나나 AI를 품을 수만 있다면 저는 편의성, 접근성적인 측면에서 카카오는 굉장히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는데 일단 하반기에 오픈 AI와 또 협업을 통해서 굉장히 빠른 에이전시 AI에 대한 개선을 또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페이와 뱅크가 유리할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카카오도 한번 지켜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또 이제 최근 2주 동안 흐름을 지켜보면 네이버보다는 지금 카카오인 것 같아요. 네. 변동성적인 측면을 보면. 네. 하지만 저는 실적적인 부분을 좀 고려해 봤었을 땐 네이버가 여전히 좋긴 하다. 그러니까 변동성적인 측면을 고려를 하면 카카오를 선택할 수밖에 없지만 네. 안정성적인 재무의 가치적인 부분을 좀 고려를 해보면 네이버도 현재 가격은 그렇게 부담되지 않는 위치. 하지만 네이버가 지금 노선을 잘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네이버는 지금 AI보다는 컨텐츠 역량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네이버 웹툰이라든지 네이버 네.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이런 IP 기반의 지적재산권 컨텐츠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정말 다행스럽게도 지금 현재 정부가 밀고 있는 웹툰 보호하겠다라는 정책과 맞물려서 다행이긴 하지만 이 관심이 또 끊어지게 되면 시선은 다 AI로 몰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네이버 하이퍼클러브 X 개선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잠깐만 증권주가 증권주. 너무 예외 없이 다 날아가니까 네. 이거는 어떤 몇 개 종목에서 세력들이 했다기보다도 이 증권 업종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달라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네, 이게 이제 3,000포인트 간다, 5,000포인트 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증권주부터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증권주부터.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보지 않는 업종. 이건 맞아요. 저의 편견일 그랬죠. 수는 있겠지만 그랬죠. 지주사 잘 안 보고요. 예. 은행주, 보험주 잘 안 금융주, 보고요. 예. 증권주는 거의 뭐 HTS, MTS 킬 때나 증권 글쎄. 이름 네. 이야기를 하지. 맞아요. 우리가 뭐 키움증권 매매해봤니? 유한타증권 매매해봤니? 미래에셋증권 매수 매도해봤니? 이런 말 거의 안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이건 지금 시기적인 특수성 때문에 올라가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시기적인 특수성. 네, 아무래도 이제 신정부 출발과 함께 뭐 이제 뭐 코스피 3,000포인트 이상 가겠다는 지금 투자 심리가 4,000포인트, 5,000포인트는 난 모르겠고 일단 3,000포인트는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이제 많은 생각들이 모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증권주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쫓아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굳이 매도할 필요도 없고 없으신 분들은 쫓아가실 필요도 저는 없다 생각을 하는 게 지난주 주말 사이에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이야기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언제든지 우리가 모를 변수 때문에 대내의 변수로 시장에 조정은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저는 차라리 그 조정을 조금 이제 인내심을 가지고 포매 현상이 시달리는 게 가장 힘들거든요. 하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기회는 오니까 굳이 오늘 올라간다, 뭐 날라간다, 내가 안 사니까 또 간다 이거 쫓아가실 필요는 없다. 개인들이 사면 기가 막히게 또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기다렸다가 한 템포 좀 쉬었다가 가는 것도 저는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증권주 랠리에 개인들도 동참하지 않았습니까? 동참 많이 했죠. 혹시 또 신용까지 쓴 거 아니에요? 아유 많이 썼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특히 신용잔고율을 보면 또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거 기계적으로 이제 또 손바뀜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변동성은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굳이 따라가실 필요는 없고 만약에 이제 난 그래도 하나쯤은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은행, 증권, 보험주 안에 그 모든 카테고리 안에서 DB 손해보험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예, DB 손해보험이 작년 손보사 중에서도 가장 높은 배당률을 줬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네.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주식을 사고 파는 수익 변동성도 생각을 하지만 예. 물렸을 때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물렸을 때 그럼 그거를 가지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포기할 것이냐
어떤 포인트는 은행, 증권, 보험주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배당을 줬느냐 안 줬느냐입니다. 배당을 줬다는 건 그만큼 돈을 잘 벌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기준으로 보면 저는 DB손해보험은 현재 가격도 그렇게 큰 부담 없는 수준에서 한번 보시는 상황이라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 물론 증권주는 벌써 2자릿수 상승하는데요. 왜 DB손해보험은 이거밖에 안 올라요? 그러실 수는 있겠지만 언제나 주식은 올라갈 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빠질 때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 DB 손해보험이 현 주가 자체가 부담되는 그동안-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요? 네. 야 이거 보기 나름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쉬어갈 수는 있겠죠. 네. 그러니까 바로 간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네. 그래요. 아니 근데 지금 신용 잔고 어느 정도 속도로 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속도라고 하면 제가 규모가 말씀드리기는 좀 예. 그렇지만 지금 뭐 고객 예탁 자금이 지난 4월 달 기준으로 보면 25%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5월 달, 6월 달 그러니까 한 달 반 사이에 예탁금이? 예탁금이 아니라 신용 잔고가? 네, 잔고가 네. 한 그만큼 지금 신용 매매를 통한 어떤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증권사마다 사용하시는 증권사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키움증권으로 예를 들어보면 예. 신용잔고, 그러니까 신용으로 매매할 수 있는 그 한도가 꽉 찬 종목군들은 검은색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앞에 그 탭 색깔이 네. 지금 검은색으로 보이는 종목군들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만큼 지금 신용으로 매수를 좀 많이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조금 주의하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그러니까 신용으로 많이 사셨다는 건 외국인과 기관보다 개인 투자자분들의 자금이 많이 쏠렸다는 것을 의미를 하잖아요. 예. 똑같은 돈인데 왜 외국인이 샀을 때와 기관이 샀을 때, 개인이 샀을 때의 차이점이 뭐냐면 네. 기관과 외국인은 마음이 좀 비슷합니다. 이걸 사고자 하면 다들 사거든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9시 땡 치면 누구는 A 사고, 누구는 B 사고, 누구는 C 사고, 누구는 D 사고 이렇게 힘의 집중도적인 부분에서 분산이 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 들어와도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많은 쪽은 좀 힘이 약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의를 하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좀 여쭤볼게요. 한참 막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유중 이슈도 있었습니다만 실적도 워낙 좋았기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 뭐 5위, 6위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차트 보면 아찔하거든요. 네. 예, 어제 좀 쉬어가더니 오늘 좀 다시 또 반등 보여주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어떨까요? 이게 이제 심리가 중요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없으신 분들 지금 사라고 하면 이걸 여기서? 이런 질문이 바로 나오거든요. 네. 근데 가지고 계신 분들의 심리는 뭐냐면 더 갖고 있. 삼양식품처럼 황제주는 되겠지라는 네. 심리가 있을 수밖에 맞아요, 없는 맞아요. 가격대인 예. 것 예, 같아요. 예. 그래서 변동성이 나온다 하더라도 매도 물량이 그렇게 크게 출회되지 않는 그러한 그러니까요. 상황이라서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들고 가보셔도 되고 이게 실체가 없는 성장주, 가치주가 아니라 실제 수주 잔고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주가이기 때문에 저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100만 원을 넘어서는 순간은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지금 마음이 좀 다 비슷할 겁니다. 100만 원은 가겠지 혹은 나는 그래도 97만 원, 98만 원까지는 보겠지라고 맞아요, 이제 맞아요.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2주 전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이 무기 생산 기지를 무엇으로 공격했는가라고 하면 드론으로 공격을 했거든요. 예. 이게 지금 굉장히 큰 어떤 화제성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미국도 드론 투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쯤 되면 결국 드론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 더 방산주들의 상승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에 중심은 당연히 하나 시스템, LIG 넥선이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 이렇게 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당연히 더 올라갈 수 있고 그러니까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여주진 못하더라도 그렇다고 또 빠질 만한 명분은 지금 없다는 게 저는 방산주에 대한 의견이다라는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 원전 아니 이거 두산이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이 화끈하네. 예.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금 대단한데다가 두산 퓨얼셀이 뭐가 있죠 지금 여기가 최근에 시세가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이 수소 쪽은 여러분들이 예. 좀 잘 보셔야 될 것 예, 같아요. 예. 두산 퓨얼셀과 S 퓨얼셀이 있고 범한 퓨얼셀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건물용 발전 전지 쪽은 두산 퓨얼셀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소 에너지 중에 가장 그래도 빠르게 매출화를 낼 수 있는 쪽은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매출이 아니죠. 나고 있다는 게 아니고 두산 퓨얼셀. 매출이 날 수 있는 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당장 수소 에너지 다들 잘 모르실 겁니다. 뭐 수소하지만 다들 뭐 막연하죠. 뭐 태양광 이야기하고 예, 있고 풍력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수소도 결국 이제 신재생 에너지 카테고리 안에서 순환매 때문에 이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저는 여기서 보셔야 될 기업은 두산 퓨얼셀 하나뿐이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범한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잠수정에 들어가는 또 수소 에너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부가 가치 제품이고 예. 정말 높은 기술력을 요하는 건 알겠지만 예. 이게 꾸준하게 매출을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은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만약 수소에너지 쪽을 좀 보신다면 두산 퓨얼셀 하나를 먼저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오늘 시장 자체는 뭐 전일에 비해서 상승폭 자체는 조금 제한적이긴 해도 그래도 뭐 최근에 보면은 이제 새 정부 들어서서 뭔가 좀 기대감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체감 지수는 또 그렇지 못할 그렇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어떤 섹터를 보면서 전략을 세우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보면 뭐 웹툰 관련주, 뭐 전자결제, 지역화폐 관련주 다 날아가는데 지금 그렇다고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조선 그렇죠. 방산주는 그 이전에 또 시세가 많이 났기 때문에 또 약간 비싸 보이기도 하고. 저는 그래도 전력과 전선은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지금도 전력, 괜찮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AI와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불과 한 달 전, 두 달 전만 하더라도 인풋 대비 아웃풋이 너무 약하다. 이거 투자를 과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거 투자를 축소를 해야 된다.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를 만들기로 했었던 어떤 그 장소를 네. 취소를 했거든요. 임대 취소를 할 정도로. 간밤에 아마존은 더 투자하잖아요. 네, 그랬는데 예. 또 아마존에서는 더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그러니까 결국 주변을 보시면 잘 알 것 같아요. 작년 이맘때 챗 GPT, 제미나이 쓰시는 분들하고 예. 지금 챗 GPT, 제미나이 쓰시는 분들 아마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아마 주변에서도 늘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챗 GPT 처음에는 불편하고 별로 신뢰성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쓰다 보니까 이거 없었을 때는 어떻게 체크를 했나 싶을 정도로 접근성이나 이제 사용성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AI와 데이터 센터는 우리나라만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이제 쌓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건 전력 구하는 부분이다 보니 오죽 급했으면 테크 기업들이 스스로 SMR 하겠다고 지금 나서는 거 아니겠어요? 소형 모듈 원전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제가 이제 전력 에너지 쪽을 체크를 해보니까 생산이 문제가 안 됩니다. 생산은 그래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다고는 해요. 그럼 뭐가 문제냐면 생산지에서 전력이 필요한 곳으로 오는 그 중간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네네. 그건 이제 우리가 송전망, 배전망 이런 전력기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저는 전선주들은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오늘 대표적으로 LS 마린 솔루션이 해저 케이블 때문에 어제도 네. 올라가고 오늘도 올라가고 있지만 해저 케이블 하면 또 대한전선 섭섭지 않게 잘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섭섭지 않게. 대한전선 한번 보시는 게 좋고 똑같은 전선인데 오늘 대원은 좀 약하고 대한이 이제 강한 이유는 두 개가 이제 추구하는 이제 방향성이 달라서 그래요. 육상 케이블이냐, 해상 케이블이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의 시선은 해저 케이블, 해상 케이블 쪽으로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어서 대한 전선이 높을 뿐 시차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전선주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수주 잔고가 늘어나고 있고 수혜를 받고 있는 것은 팩트이기 때문에 저는 전선과 전력주들은 조금은 더 보셔도 괜찮다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